올해 2월에 아침 8시 20분쯤인데요. 출근 시간입니다. 도로변을 거니는 사람 앞에 지금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위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워. 네, 시민들을 막 공격합니다. 아이고야. 어머. 자, 그리고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본넷을 막 방망이로 치고 갑니다. 저런 사람들 진짜. 네. 아, 아니 왜 그래? 시민들이 놀라서 막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가지.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 계속해서 배회를 있습니다. 어머. 예, 지금 뭐 전단지 같은 거 놓여 있는 자리 보이시죠? 예, 현수막을 방망이로 부셨고요. 야구방망이 휘었어요 지금. 예, 하도 많이 때려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저쪽에 있어요. 방망이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출근길 도로를 누비면서 돌아다니는 이 남자. 경찰차를 발견하더니 돌아와서 경찰을 위협합니다. 야. 술 먹었네. 가라고! 왜 왔어? 얼굴이 빨간 거 같아. 예, 담배를 문 채 계속적으로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때리진 못하네. 예, 경찰차 건들지는 못하고. 건들진 못해요. 근데 경찰들이 막 이제 나오니까 인도로 도망갑니다. 자,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경찰과 대치 중이에요. 테이저건 드셨어요? 자, 테이저건으로 좀 겨누고 있죠. 예. 너 나 못 잡을 걸? 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아이고, 야, 담배를 펴가면서 서서히 경찰들이 포위를 합니다. 자, 4명의 경찰이 몰려들었고, 예. 그냥 바로 쏴야 돼. 자, 이 남성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이때는 출근길입니다. 자, 방망이 내려놓으세요. 테이저건 쏩니다. 자, 결국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쪽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복하죠. 바로 손을 번쩍 듭니다. 항복, 항복. 괴로워하면서 항복자들을 치하는 남자. 아, 잘 쏘셨다. 네. 맞췄네. 잘 썼어. 근데 겨울이어서 그런지 옷을 두껍게 입었는지 바로 쓰러지진 않았어요. 그제서야 이제 방망이를 내려놓고요. 테이저건의 고통을 느낀 남성이 항복하자 경찰이 달려가서 이 남자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너무 잘하셨다. 와. 되게 도심지가 무법천지가 아니고. 네. 올해 2월에 아침 출근 시간에 길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행인들을 위협하고 또 기물과 차량들을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출근 시간이니까. 근데 네. 경찰한테 엄청 막 센 척 막 하다가 테이저건 맞고 바로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네. 진짜 저런 시간이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와 행인들을 진짜 해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얼굴이 좀 빨개 보였거든요. 또 네. 술을 마신 건가요? 예, 이 남성은 사업이 망해서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평소에도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사연 들어오면 힘들죠. 예. 근데 너무 위협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예, 전 남성 특수재물 손괴, 특수협박,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미수 등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뭔가 예전에도 길에서 막 칼 휘두르고 뭐 그런 걸 저희가 영상을 봤었는데 저런 위험한 물건을 길에서 저렇게 들고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좀 뭔가 신고를 한다든지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경범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범죄요? 그래서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죠. 아이고, 10만 원? 사실 그게 이제 경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벌금 10만 원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노상의 휴지를 버린다든지 노상방뇨만 해도 10만 원인데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불균형적이긴 하죠. 그러게요. 저걸 지금 들고 있다가 이제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맞죠, 거잖아요. 네. 그럼 경범죄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이제 법무부에서는요, 이 이상동기 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라는 죄명을 이제 만들어서 신설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 지금과 같은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스키바. 예, 작년 8월 자정이 넘었고요. 한 위스키바입니다. 지금 남자 3사람이 들어옵니다. 손님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다가가서 예,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야, 우리 그냥 야 저렴한 거 먹자. 아우, 난 비싼 술 못 먹어. 사장님, 우리 안주 서비스로 좀 주세요.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후에 점주가 이제 잠깐 뭐 손님 대접할 요리를 만드는 사이에 한 남자가 진열된 위스키에 손을 가져갑니다. 진열된 위스키에 손을 가져갑니다. 손을 대고 자기들끼리 아이고. 점주가 못 보는 사이에 따라 먹어요. 아이고, 소리 들리지 않나요? 네, 자연스럽게 잔을 채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주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는 사이에 또 다시 다른 위스키를 꺼냅니다. 대박. 진짜 좋지 않다. 네,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네, 여기도 한 잔. 다른 위스키를 꺼냅니다. 와, 저 진짜 손버릇이 진짜 좋지 않다. 네, 네. 쟤들, 너도 한 잔, 아이고야. 나도 한 잔. 그리고 다시 몰래 갖다 놓고. 예, 요거는 이제 반대쪽 CCTV고요. 건배까지 하는 여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고객이랑 가까이 있다, 술이. 한 2시간 동안 먹습니다, 저 사람들. 거기 있는 거 다 먹었네. 예. 2시간 동안 저 행동을 7번이나 했어요. 예. 2시간 동안 몰래 훔쳐 마신 양은 양주 한 병 분량. 가격은 150만 원어치입니다. 와. 자, 그러나 이들이 집에 가면서 낸 금액은 10만 원. 아니면 저 위스키 뷔페 아니에요? 위스키 뷔페 아니에요? 돈 내고 무제한?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실 자주 저랬나? 야, 여기 몰래 마실 수 있는 데가 있어. 이러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해 나. 점주분들은 저 사람이 몰래 마신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아까 썼던 술병들이 다 좀 겉이 진한 것들이라서 안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술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조명도 어둡고 새로 딴 술도 네,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알았지? 사장님이요 거의 프로파일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느냐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손님들이 들어올 때 걸음걸이나 표정이나 너무 멀쩡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문한 술의 양이 너무 작았던 거죠. 나갈 때 휘청휘청거리면서 술에 취한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CCTV를 돌려봤던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대박. 와, 근데 그건 진짜 촉이 좋으시다. 그냥 술이 약하신 분들이실 수도 있을까? 솔직히 남자들이 가서 술을 잘 못 즐기시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셋 다 꽐라가 됐다. 셋 다 꽐라가 됐다. 그렇지. 꽐라, 예. 이거는 또 어디 현장 용어인가요? 많지? 네, 생긴 건 아나운서처럼 생겨서 예, 나오는 용어들은 거의 뭐 현장 전문 용어입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네. 많이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됐다. 드렁큰. 근데 이게 뭔가 그 3명의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 중에 한 명은 야야야 안 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아유, 끼리끼리는 건배까지 하고. 과학이죠. 네. 예,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저 3명 중에 1명은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구청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찰 조사를 할 때 술이 취해서 우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술에 취한 사람들이 7번이나 어떻게 취해서 해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내는 게 낫지 거짓말하는 게 더 네. 화가 나네요. 그렇게 술이 취했다고 주장을 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며칠 뒤에 점주에게 찾아가서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전 상상도 못 해봤었던 일인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요.
저거 절도입니까? 맞습니다. 어. 저 세 사람의 남자가 저렇게 뭐랄까 장난처럼 철없이 한 행동은 특수절도로 축수절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예. 이 엄청 특수절도의 형량은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시면 그것도 뭐죠? 좀 박탈? 맞아요. 네, 뭐 있잖아요.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상응한 징계에 의해서 파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합의 보러 왔겠죠. 그죠? 예. 공무원이었으면 더더욱 조금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예. 하여튼 범인들 명심해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에 히든 아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도둑질하지 마세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찰나의 순간이 찍힌 CCTV 속 현장들을 만나봤습니다. 와우. 자, 예?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가지고. 기대돼서. 다음 순서. 건방규. 예, 권범규. 예, 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복권. 지금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예요. 근데 복권을 사려고 왔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각각 복권을 삽니다. 친구도 사고 나도 사고. 그리고 둘이 사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그랬는데 당첨 여부를 확인했더니 한 친구가 5,200만 원 와, 대박. 이득에 당첨됐습니다. 와, 5,200만 원. 와. 네. 그래서 당첨 소식을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나 당첨됐어. 얘기하지 마. 5,200.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 카페에서 만나자. 예,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 둘이 만났습니다. 야, 근데 그거 정확한 거 맞아? 정확히 당첨됐어? 혹시 모르니까 그거 QR로 확인해 보자. 가만 좀 한번 볼까? 그래서 당첨된 친구가 복권을 꺼내는데요. 자, 꺼내서 들고 있는데 이걸 갖고 낚아챕니다. 친구가 저거? 이걸 들고 야, 정말 찰나의 순간에 무슨 친구야? 이거 참 속상한 장면입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그죠? 너무 나도 만약에 내가 꺼냈는데 갖고 나르면 뭐하냐? 이럴 것 같은데 뛰는 거면 예.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었나 보다. 두 사람은 10년 지기 친구입니다. 진짜? 네. 친구가 5,200만 원 복권에 당첨이 되자 대단하다.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복권을 빼앗아 도망을 갔던 근데 복권 좀 보자 해서 친구가 복권을 딱 꺼냈는데 아이고야. 순간 낚아채갖고 복권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떡해? 복권이 찢어져가지고 봤잖아. 일부는 당첨된 친구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도망간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복권 주인인 신 씨는요,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친구 김 씨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김 씨는 처음부터 애초에 복권을 뺏으려는 의도로 나타나가지고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복권을 꺼내게 만들고 그것을 들고 뺏어서 저렇게 도주를 한 거죠. 그게 약간 계획적이에요. 이게 이게 순간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충동적이면 나와서 이렇게 뭐 보다가 고민하다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들고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채가잖아요. 신고하면은 어차피 잡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신 씨는요, 복권을 훔쳐간 김 씨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은 금융기관에 당첨금 지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예, 당첨금 지급 정지 때문에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된 김 씨는 2주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2주? 2주나요? 예, 복권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경찰이 김 씨에게 CCTV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도대체 김 씨는 친구의 복권을 왜 훔쳤대요? 그래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0년직인데. 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10년지 친구끼리 서로 복권을 사면서 누구든지 당첨되면 반반씩 나누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신 씨가 정말 당첨이 됐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밤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길래 예, 이럴 바엔 그럼 내가 그냥 가져가자 해서 당첨금을 자기가 타서 나눠주기 위해서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럼 이 남자는 네. 절도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 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준법 의식이 전혀 없는 점을 이유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법의식이 없어요. 예. 아, 이걸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나요? 그렇죠. 잘못을 모르는 거죠. 행위 자체가. 그 복권 살 때 친구들끼리 야 이거 되면 우리 반반한 거다 뭐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말로만 했는데 진짜 이랬을 때 누구 한 명이 당첨이 됐을 때 그걸 법적으로 진짜 줘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말하면 줘야 돼요? 네. 우리 대기실에 있어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다음에 광고 들어오면 뭐 동반 출연하자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구두 약속도 이게 진짜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첨되면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이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대박. 그런데 이런 구두 약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정했던 사실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부인해버리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했거나 또는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서면으로 맺어진 약정에 비해서 구두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이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친구 10년간의 이런 그 배신 관계가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게 찢어지다가 번호 있는 그 거기가 두 개가 안 보여. 번호가 날라갔어. 7번, 6번인데 약간 이게 안 막- 보여.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찢어져도 못 받아요?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찢어졌을 때. 자, 오. 이게 이제 그 당첨 복권입니다. 당시에 친구 김 씨가 이걸 낚아채 가면서 복권이 찢어졌거든요. 세 조각이 났나요? 네. 근데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QR코드만 주인인 신 씨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김 씨가 훔쳐갔던 조각들입니다. 오. 그럼 QR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시면 복권은 원래 맨 아래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가 있고요. 중간과 아래에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번호가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식별이 가능할 수 있어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저 훼손되면 어쨌든 그래서. 훼손이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사를 받기 위해서 김 씨가 출석을 했겠죠. 그때 저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 씨가 친구로부터 받은 조각을 맞춰 봤더니 찢어진 복권이 이렇게 이제 일치가 되어가지고 상단에 있는 바코드 번호 식별 가능했고 와. 필요한 내용들이 다 식별이 가능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신 씨는 2등 당첨금인 5,2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와. 다행인데 친구를 잃었네. 다행이네요. 예. 진짜 안타깝다. 그러게요. 참 돈 앞에서 친구를 배신한 안타까운 우정의 현장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좀 어둡고 숨을 곳이 많아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어둡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이런 장소적 특성 때문에 주차장에서는 정말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절도, 집단 폭행, 성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그 주차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하 주차장이 무서운 게 어떤 데는 막 핸드폰 신호도 잘 안 잡히는 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 무슨 일이 생겨도 전화기가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신고도 못하고. 예. 첫 번째 사건은요.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입니다. 총격이요? 예.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우리나라에서요? 예, 밤 11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죠? 예, 음주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요. 음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멈추라는 지시에 용의자는 계속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앞에 차량이 한 대 막아주려고 했는데 이 차량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위험했어. 경찰이 무려 14km를 쫓아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4층으로 올라간 이 음주 차량이 갑자기 여기서 후진을 합니다. 앞에 경찰차가 막았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제 경찰이 내려서 위험한데. 자, 그런데 도망가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계속 여기서 주차장 안에서 도는 거예요, 지금. 예. 아이고 저게 무슨 짓이야. 자, 지금 음주 운전자가 계속 이제 주차된 차량들을 막 들이받고 아이고. 범퍼 아니에요? 어머. 와 저기를 나가려고 돌진을 하네. 앞에 범퍼 나갔다.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차량 바퀴를 향해서 실탄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울 다 얼마야. 아우 차가 몇 대 가지고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음주 차량을 경찰이 다 포위를 했는데요. 자, 유리창을 깨려고 하고 있는데 차는 또 계속 움직입니다. 저 위험해요. 네.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야. 유리가 왜 안 깨지는 거지 이게? 근데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다시 경찰이 총을 꺼내 들고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바퀴 쪽에 총을 쏩니다. 근데 바퀴가 터졌는데도 지금 계속 움직이려고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운전자. 실탄이 6발이나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망가려고. 저거도 다치겠어요. 네. 저거 음주 맞아? 이거 경찰분들이 다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죽자사자 할 일이야 저기. 깼다. 네. 자, 근데 지금 영상에서 안 보이는데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운전자는. 결국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네. 뭐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남자를 체포하게 됐습니다. 자, 이 남자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불응을 하고 경찰을 피해서 14km를 달려서 인근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야, 저게 여러 발을 쐈는데도 저렇게 계속 도주하려는 의지가 취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저러죠? 미치겠다, 네. 진짜. 당시 경찰은 이 만취 상태에 있었던 남성이 운전하는 차가 건물을 이탈해서 도로로 도주하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아섰었죠. 그런데도 계속 도주하니까 결국 공포탄 2발, 또 실탄 6발을 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고요.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차를 포함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 총 20대를 파손시켰습니다. 20대는. 저도 다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저게 술 먹고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잡힐 걸 뻔히 알면서 다른 차들을 부시면서 도망가는 이유가 근데 사실 되게 어리석은 게요. 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제가 만난 수없이 많은 강력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나는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저 상황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순간만 벗어나면 나머지가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저런 일들을 벌이는 건데 저 남성은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왜 운전하게 됐는지조차도 기억은 안 나지만 갑자기 경찰이 쫓아오니까 나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 무서우면 서야지. 그러니까. 네, 아니 보시면 이렇게 실탄을 쓰실 때도 이렇게 바퀴에만 가게 좀 자세 낮춰서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리고
경찰만 몇 분이 동원이 된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새벽에. 네. 저런 차들이 사실 저 이제 그 탈출을 해서 나가게 되면 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죠. 네. 음주운전도 했죠. 차가 20대나 부서졌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경찰분들 다치셨을 맞아, 것 맞아. 같아요. 하다 예. 그럼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뭐 특수 공무집행방해 네.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 결국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받고 기소가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네요. 그래서 무서운가 보다. 이 사건으로 지금 김성주 MC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용 물건 손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차나 또는 공무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면 이 죄가 해당이 되거든요. 공용 물건 손상죄. 그리고 음주운전했고 위험운전했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그렇죠. 등이 모두 인정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예. 형량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또 악의적인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형량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상당수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어두운 주차장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경찰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